그러니까 방산들이 지금 주가들이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한 40조 원이 넘으니까.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35년까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1, 2년 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올라서 야, 어떻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현대차만 하지? 근데 우리가 이익이 앞으로 1, 20%씩 10년 동안 증가한다고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위, 조선, 원자력 테마는 상당히 갈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 업종이 다 호황이고 아주 장기 테마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지금 여의도에서는 삼성전자 없는 코스피를 처음 맞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없다가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자산운용사 사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거 그런가요? 하나 만들라고.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오르는데 정수배 3천을 넘은 현상인데 근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다른 종목 놓고 보면 한 3,500 간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시총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저점 회복이 예상된다면서 파운드리 부진과 이런 낮은 HM 비중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되며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너무 안 올랐잖아요, 사실. 여전히 6만 원 되거나 뭐 근처거나 뭐 답답하죠, 아주. 그러니까 기술력의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네. 그 간격을 다시 좁히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전영영 부회장이 네. 반도체를 맡고 나서 좀 으쌰으쌰하는 되게 포커스를 하고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뭐 근로의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항공모함 아니에요. 항공모함을 한번 돌리는 게, 방향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다행히 작년부터 임원들은 주식 보상을 하면서 1,000명 넘은 임원들이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우리의 경영이 이렇게 안 좋으면 주가도 안 좋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것들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기술력을 격차 뒤처진 걸 다시 따라잡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파운드리는 적자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TSMC와의 격차를 좁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사업 전체 구조를 놓고 볼 때 삼성전자의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파운드리 모든 것을 한 회사가 다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한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많은 너댓 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한 일원이고 삼성그룹은 다양한 뭐 호텔도 하고 조선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 부문은 오히려 분사를 해서 그 홀로 살게끔 만드는 강한 그러한 독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라고 스스로 자립을 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회사가 좀 더 주가가 탄력을 받고 회사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6만 원 넘었고 6만 원이 바닥이 될 수는 있지만 주가의 상승하는 모습은 대단히 더딜 것이다. 물론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내년에 반도체 이익이 좀 좋아진다고 기대를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좀 오르긴 하겠지만 시장이나 다른 경쟁사 대비 주가의 상승폭은 되게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이제 올라서 6만 900원, 뭐 800원. 그래서 뭐 다른 주식 대비 뭔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안 오르고 있어요. 주가가 좀 올라도 또 매물이 항상 출회가 항상 돼서 네. 주가가 무겁습니다. 네. 어떤 회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야지. 그래서 하여간 파운드리가 하여간 워낙 지금 돈을 잡아먹는 그 하마같이 돼서 그 턴어라운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TSMC의 경쟁력이 파운드리에서 너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고객들이 이탈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하여간 뭔가 사업 구조의 큰 변화를 그룹 회장단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경영진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 TSMC가 초연료가 좀 된 배경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TSMC는 저희 그 거버넌스 포럼이 한 3주 전쯤 대만의 전문가를 이제 모셔서 강연도 이제 갖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진짜 기술자 엔지니어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삼성이 좀 어려운 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서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이제
없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TSMC는 반도체 장비를 구입하든 모든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엔지니어들의 의견이 100% 좌우를 해서 관리는 엔지니어를 뒷받침하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되게 회사의 그 성과도 임직원이 다 공유할 수 있게 종업원들이 주식을 살 때 보조금도 주고 이제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회사의 그 문화 철학, 그 다음에 근로의식,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들 초봉이 한 8, 9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급은 그거에 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상여금 인센티브여서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이 받고, 열심히 안 하면 상여금이 적고 심지어는 해고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보다 대한민국 전체 IT 기술 근로자들보다 엔지니어보다 훨씬 근로의식이 높고 업무 강도가 세고 그 다음에 주말에 고객이,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것은 고객과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대량 생산을 해서 파는 게 아니고 고객의 피드백이 중요한데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객이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주말에도 공장에 달려가서 그걸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랑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년 전엔 그랬죠. 10년, 20년 전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근로의식이 없어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그 회사에 이제 오랜 30년 넘게 녹아 있으면서 초인류 경쟁력을 갖는 TSMC가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단일 사업만 하잖아요. 파운드리에는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딱 한 회사만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의 기업 가치는 한 회사 TSMC. 근데 TSMC는 그 한 주식수의 한 20%가 미국에 상장돼 있죠. 우리가 TSM이라는 티커 코드로 미국 주식 가치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되게 매력이 있는 주식이고 우리가 반도체의 바스켓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담는 것보다는 TSM이라는 건 꼭 항상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꼭 필요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씀하신 근로의식 주말에도 뭐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뭐 이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있을 거잖아요. 큰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피차, 토이드 뭐 연락을 할 때가 있는데 주말 내내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왔는 건 우리 한국 사이인데 어떻게 왔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주말 내내 안 하다가 다음 주 평일에 이제 연락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답답하고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오면 그냥 저한테 톡이나 이런 경우 그냥 바로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저 촬영도 주말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뭐 사실 주 5일제와 이런 게 확실히 지켜지는 게 좋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또 회사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 주인의식이 되게 필요하고 우리 김 작가는 어제 우리가 카톡 주고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더 추가로 질문하자니까 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수정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역시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자, 그런데 그럼 SK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역대 신고가를 쳤던데 HBM 시장의 압도적 지배를 유지한 핵심 경쟁력은 뭐고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지금 반도체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최소한 내년까지 연말까지는 압도적인 경쟁력 그다음에 이익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뭐 한 2, 3년, 3년, 5년은 계속 그 격차를 삼성전자와 유지를 할 것인데 이제 SK는 또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IT 기업 급여가 보상이 미국 회사 대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SK한테 인력을 뺏기고 SK는 마이크론이나 미국 다른 회사의 인력을 뺏기고 요즘 삼성전자가 SK한테 인력을 뺏기나요? 인력을 많이 SK가 뺏겼죠. 삼성한테 뺏기는 것보다. 요즘은 삼성전자의 핵심 인력이 SK 오퍼를 받으면 SK로 가고, 그 다음에 SK에 간 사람이 또 미국 회사, 뭐 엔비디아가 뽑을 수도 있고, 마이크론이 뽑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미국을 살고 싶다. 아니면 보상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미국으로 또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우리의, 뭐 결국 회사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핵심 인력을 어떻게 보상 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느냐가 되게 그런 고민을 우리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력의 모빌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항상 그 화두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숙제가 되고 뭐 SK가 또 너무 성공을 했다고 또 자만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예. SK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좀 교수님은 또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당분간 하여간 경쟁력은 몇 년 동안은 격차가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 혹시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추월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조 원을 넘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우선주 다 합치면 400조 원이 넘잖아요. 근데 뭐 당분간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반도체 부분의 가치만 놓고 보면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가치를 추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좀 뭐 올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또 대만 TSMC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COWS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HBM 시장 경쟁의 어떤 변수는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는 경영진이 주어진 단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너무 열심히 했고 그것을 잘해서 뭐 5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매년 창출을 하고 그랬지만 큰 그림, 그다음에 우군을 만드는데 되게 실패를 했다. 근데 이제 TSMC는 이제 D램에서 삼성전자한테 밀려서 D램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면서 AI의 생태계가 될 그러한 준비 작업을 국가 전체로 아니면 TSMC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우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TSMC는 지금 약간 그 대만인들이 중심이 된 그 마피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TSMC의 그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이 가장 거기에 이제 대부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그 다음에 AMD의 리사 수,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대만인들이 AI를 중심으로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의무르양으로 되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주요를 해서 AI의 계속 그 가장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만계, 그다음에 거기에 가장 핵심이 이제 TSMC여서 이러한 큰 트렌드는 지금 뒤집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장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TSMC 경영진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걸 보면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매출액이 4월, 5월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40%씩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AI의 중심에 가장 수혜를 입는 대만계 회사들, 거기에 중심에 TSMC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AI 시장 성장 HBM 수요를 이끌고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소버린 AI 트렌드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미칠 새로운 영향은요? 뭐 실제 소브린 AI가 되고 실제 이제 이번 정부도 우리 소브린 AI를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얘기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가 중심으로 너무 AI 전략이 없었고 삼성전자 같은 데가 AI 흐름을 전혀 타지 못해서 오히려 이제 뒤늦게 정부가 나서서 GPU도 많이 구매를 하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깔겠다는 것은 좋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다 HBM 수요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고 의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좋겠는데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결국 소브린 AI를 해도 지금 이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주가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개별 기업들이 소브린 AI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개별 기업이 낼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조금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쪽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너무 경쟁력이 지금 AI 쪽에서 뒤처져 있으니까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있겠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AI,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들이 직접 수혜를 입기에는 좀 쉽진 않지 않나 경쟁력이 뒤처져가 있어서 하지만 꼭 필요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한국 증시 전반의 좀 섹터를 좀 여쭤봤을 때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주도 섹터는 조선과 방산 원전이잖아요. 그 밖에 또 어떤 데가 있다고 보시고 조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주시장이라는 것은 성장에 굶주려 있는 마켓이고 성장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경제나 우리 기업들이 성장을 잘 못하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난 10년 동안 장기 기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연 2, 3%밖에 안 돼요. 성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혜성같이 떠오른 것이 왜냐하면 반도체도 물론 SK 하이닉스 성장을 하지만 반도체 업종 전체로 좀 실망을 했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요즘 성장을 잘 못하니까 우리 성장에 굶주린 대한민국 증시가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을 하는 방산, 조선, 원자력 이러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산들이 지금 주가들이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올랐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한 40조 원이 넘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35년까지 매출 7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 방위 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 여건이 워낙 좋아지고 유럽 같은 데 보면 지금 트럼프가 지난주에 압력을 넣어서 유럽 전체로 EU에서
GDP 대비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 물론 직접비는 3.5%고 1.5%는 간접비지만, 근데 독일 장관들이 인터뷰한 걸 보면 너무 독일의 방위 산업은 가령 없어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 업체들이 딱 스위스폿인 것 같아요. 기술력은 많이 높아졌는데 가격 경쟁력은 있고, 그 다음에 납기 조달이 되게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럽, 뭐 동남아시아, 뭐 중동, 뭐 심지어는 뭐 미국 같은데, 호주 같은 데까지 그 한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여기에는 광범위하게 보면 뭐 조선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도 큰 그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 테마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1, 2년 놓고 보면 엄청 많이 올라서, 야, 어떻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현대차만 하지? 근데 우리가 이익이 앞으로 1, 20%씩 10년 동안 증가한다고 놓고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위, 조선, 원자력 테마는 상당히 갈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 업종이 다 호황이고 아주 장기 테마인 것 같아요. 네. 방위 조선 원전이 기업의 이익이나 매출액은 뭐 늘어날까 생각하지, 사실 주가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교수님은 앞으로도 좀 더 좋게 보시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 결국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주가는 1, 2년 동안 오른 것은 앞으로 2, 3년 좋을 거가 반영이 돼서 그 이유는 아직 충분히 반영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고, 방위산업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총이 큰 게.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한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구매하는 정부, 업체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국 그 방위 조선, 특히 조선은 전 세계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한국 업체들이 경쟁력이 워낙 있으니까 좋은 그런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도 특정 테마주로 이제 어쨌든 굉장히 쏠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로 인한 리스크는 좀 없을까요? 조선은 이제 방위 산업은 2주 전쯤 그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그 미국에서 그 비행기가 떠서 38시간을 가서 그 이란의 그 핵시설을 폭격을 했죠. 이제 그게 레이시언이라는 회사가, 노르슴 그 그라먼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회사인데, 그 회사도 상장돼 있습니다. 시총이 8, 90조 원. 근데 그런 회사들 보면 이익이 꾸준히 20년 동안 증가해요. 영업이익률은 10% 초반대. 왜냐하면 관납이기 때문에 마진을, 개런티를 거의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 대신 급증을 하진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장기 주가 차트를 놓고 수익률을 계산하면 지난 10년 동안 배당 한 2, 3% 받고 주가가 연 10%씩 올라서 아주 좋은 투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방위 산업 업체들은 관납이어서 변동성이 적고 그럴 텐데, 조선은 변동성이 엄청 큰 업종이에요. 조선은 변동성이 커서, 조선해운 항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조적인 호황을 보이겠지만 그 경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의 출렁거림이 많을 것이고, 원자력이나 이런 쪽은 수주에 큰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길게 우리가 내다본다면 오히려 역발상의 전략을 갖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업황을 믿어야 되죠. 이거는 장기 테마고 구조적으로 가는 것이니까 어떤 부정적인 뉴스플로우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국면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또 좋았던 게 전력기기와 건설과 이제 아까 언급한 건 제외한다면 엔터 화장품도 섹터도 좀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도 하반기도 좀 여전히 좋게 보시는 것도 있을까요? 그 화장품은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고, 대한민국에 돈 좀 버는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화장품 회사씩 하나씩 다 한다고 합니다. 뭐 4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구조적인 스토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한국 화장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상장사 중에 우리가 얼만큼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고, 컨텐츠 업체들은 계속 구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체들, 이런 데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원래 3,120선 돌파했다가 이제 그게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한 건데,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가 오늘 또 다시 증시가 올라서 이제 3,122 근처까지 오른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아까 교수님은 이제 코스피가 이제 4천, 5천도 갈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바로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조정 빠졌을 때 사는 전략,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고민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이 좋아진 거 아니까 안 사진 않을 거란 말이죠. 요즘에는 사야 되는구나. 근데 샀는데 지금 바로 살까? 그럼 조정받을 때 사자. 근데 조정받다가는 기다렸다가는 또 못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난주에 미국 네. 중부에 있는 큰 펀드의 아주 시니어들하고 줌콜을 했는데 이 외국 투자가들이 최근에 주식을 하여간 6월에 6조 원을 샀으니까 많이 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을 꼼꼼히 보는 그 약간 패스트 마니라는 표현을 써요. 빨리 움직이는 돈.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똘똘한 친구들은 한국의 상법 개정을 매일매일 그 팔로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법 개정이 이제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이미 많이 사놨고 미국의 정통 펀드, 유럽의 정통 펀드들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한국은 믿기가 어려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속았어. 그래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들었지만 반신반의하고 이번에도 지난주에 콜을 했던 미국 중부에 있는 어떤 펀드는 아주 시니어 분이 너무 한국의 지금 이 입법화 과정 속도가 빨라서 자기는 깜짝 놀랐다고. 우리가 타이밍을 맞추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너무 타이밍을 바닥을 알고 고점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 살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100이란 돈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다 사는 게 아니고 한 2, 30 사고 주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하락하는 국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의 내용이 기본 상법 개정 플러스 기타 조항들 한 너댓 가지, 집중투표제, 뭐 자사주소각, 뭐 감사위원 분리선이 뭐 좀 기술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다 돼야지 제가 5천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지금 적용될지 모르니까. 실망 매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포럼은 아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으면 실망스럽다고 저희는 논평을 쓸 건데, 그러면 이제 실망 매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이란 돈을 2, 30 오늘 내일 사고 2, 30 빠질 때 사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을 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이 되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 강도가 상당히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3년 전만 해도 제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그래도 주식시장 투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국 투자, 미국 투자를 병행하다가 요즘은 그 추세가 한국 투자 계정은 열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미국 투자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친구들한테 얘기를 사실 들어서 그동안 한국 주식 안 할 만했죠. 그러니까 진짜 안 할 만했죠. 근데 지금은 하여간 우리 한국 주식이 한 30년 만에 되게 한번 볼만한 그런 시점이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이후에 폭등할 때는 유동성이 굉장히 공급되면서 이제 올랐는데, 어쨌든 그거는 유동성은 이제 다 사그라들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계속 못 오른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것 쪽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오르는 아주 본질적인 가치. 자, 그럼 혹시나 그럼 이번에 만약에 동학개미 2.0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흐름은 이전에 동학개미가 있었던 2020년 코로나 이후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과 좀 어떤 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흐름이? 가장 큰 차이는 지난 3, 4년 동안 국내 투자가들이 미국 투자하는 사학개미가 8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투자 인구의 한 반 이상이 미국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세계 최고 기업의 경쟁력은 이 정도고 이만큼 이익을 내고, 가령 미국 기업들의 이익률이 한 12%, 13%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률은 그 반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좋은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투자가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죠. 언론도 많이 호응을 해주고, 뭐 지금 우리 김 작가 이런 유튜브도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과거보다 눈높이도 높아졌고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피동적인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뭐를 요구해야 될지, 가령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벤치마크가 엔비디아, TSMC. 우리가 이제 요구 대상이 있는 거 옛날에 몰랐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라고 우리 알고 있었으니까. 삼성전자보다 이익을 3배 가까이 내는, TSMC 뭐 매출 총이익률이 한 45% 되니까 엔비디아도 당연히 있고, 엔비디아 매출 총이익률이 한 75% 되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이건데 왜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냐.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똑똑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훨씬 이제 우리가 좀 정교하게 요구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시장의 압력이, 프레셔가 건전한 압력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